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의 한 호프집으로 들어가는 남성, 그리고 어묵탕이랑 빵이랑 무뼈 닭발이랑 소주 2병이랑 음료수까지. 많이 드셨네. 자리를 잡자마자 계속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향하는데요. 남성이 향한 곳은 화장실은 어디냐고. 좀 이따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5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간다며 밖으로 나온 남성. 건물 안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이 밖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결국 그대로 도주하는데요. 그냥 먹고 가버린 거군요. 남성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여기가 막혀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근처에 지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다고. 이른바 먹튀. 호프집 주인은 동네 지리를 잘 아는 주민이 벌인 일일 거라 추측하는데요. CCTV가 없는 주택가 사이로 도망갔다는 남성. 남성을 기다리던 호프집 주인은 순간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놓은 출입 명부가 떠올랐답니다. 그것도 제대로 썼을까요? 지금과 신선한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확신이 거짓으로 섞였죠. 네, 창업한 지 약 1년 7개월. 호프집 주인의 한숨은 깊어만 아유, 갑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 솔직히 제가 당할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했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좀 그렇긴 해요. 네,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동네입니다. 이곳에서도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다는데요. 저도 제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무섭더라고요. 지난 1일 한 손님으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네. 주문한 족발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손님. 머리카락. 네, 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는데 어. 한 7개월, 8개월 동안 머리카락이 나왔다던가 이런 컴플레인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족발집 주인은 곧바로 환불을 해줬다는데요. 그리고 환불을 해주는 대신 족발을 버린 사진을 요청한 목소리 주인. 들은 순간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보낸 사진이고요. 여기. 그리고 이게 11월 1일 날 그런 사진이고 문자를 다시 확인한 주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려 2번이나 같은 이유로 환불이 된 건데요. 저 사람에게만. 그분한테만 머리카락 2번이.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이상하지. 수상쩍은 문자를 받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족발집 주인. 그런데 글을 올리자마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에 머리카락과 비닐이 나왔다며 항의하는 손님에게 환불을 해줬다는 자영업자들. 실제 상습 환불 피해를 입은 업체는 약 20곳이 넘었습니다. 혹시 그 한 사람입니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 음식을 세트메뉴로 보냈는데 머리카락이 나왔고 한쪽에 비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고 비닐을 일절 안 썼는데 비닐이 나왔다니까 도대체 이거는 저도 그 당시에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묶고 있어가지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요만한 짧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난 4월부터 11월 초까지 같은 수법을 이용해 환불 사기를 벌인 여성. 10월 말 한 주 동안 총 3번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은 주로 새로 창업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손님들을 좀 유치하셔야 되는 분들 가게를. 처음에는 그냥 제가 그런 손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손님이니까 어디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는데도 환불을 해줘도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100%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들은 여성의 상습 환불에 적잖이 화가 났다는데요. 맞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자영업자들은 상습 환불을 한 여성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네. 고소를 하시는 분. 양치기 소년 마냥 이게 한 번 하다 보니까 버릇이 되다 보니까 그 버릇이 다른 사람들 소상공인들이 다 피해를 보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런 걸 한번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소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각 케이크를 들고 이 족발집을 찾아온 한 여성, 바로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한 여성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러 오셨군요. 여성은 자신의 신상이 너무 알려져 힘들다며 자영업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남겼다는데요. 네.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과하는 아니, 걸지는 뭐 모르겠는데 사과하셨으니까. 사과할 마음 자체는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고 불안해하고 저 친구가 저게 범죄인지 그 인지를 잘 못해서 또 이번 일로 해서 저 친구가 좀 바르게 잘 컸으면 좋겠고. 사과하셨으니까. 네, 수소문 끝에 해당 여성을 만난 제작진. 아, 만났어요?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랬던 건지. 술을 먹다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먹고 싶다 그냥 내 컸던 거 더 먹고 싶어였고 시키면 안 됐는데 시켰어요. 제가 감당 못할 거를 시켜놓고서는 그 점을 약간 악용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상처 입으신 분들 다들 힘드실 때 저만 생각하고 다 너무 죄송해요. 정말 진심이에요. 네, 자영업자들의 선처를 받았던 상습 환불료.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출근할 때 퇴근하기 전에 잠깐 그냥 허기 채우고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은 소상공인들 등쳐먹으면서 맨날 맛있는 음식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도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손님들 생각해서 막 하나라도 막 더 챙겨드리고 더 많이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뭘 했나 이런 사람들 먹이고 막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구나. 네, 자영업자들에게 발생한 황당 사건. 이러한 경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한다면 정말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려는 것이었구나 라고 해서 사기죄가 인정되기가 수월하겠고요. 나아가 상습 사기죄로서 형이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악질 범죄.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